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이영진 자문역입니다. 저는 이제 SBS 비즈의 주식이 궁금할 때 머니쇼,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만렙박 주식, 백발백중 해서 벌써 이제 회차로는 벌써 3년차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서로 소통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또 임하게 된 게 벌써 또 몇 개월 내내 또 요즘에 그러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주식이 궁금할 때 이 방송에서 최초로 SBS 최초로 제도권 자문사에서 진행하는 그 자문역들이 협회 라이센스가 갖춰진 자문역으로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용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도 많이들 이렇게 입장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을 또 대답해 드리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질문 속에서 저도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들을 맞다, 이런 게 있었지라고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또 사실은 이거 조금은 일이 벅찬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요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에 제가 미장 브리핑까지 계속 같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무래도 그 서학개미 분들, 동학개미 분들, 저희 모두 다 주식 투자 정말 성공 투자 하시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정보 받으시려고 하고 이렇게 또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제가 좀 커버리지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를 해주시고 요즘에 많은 이렇게 도움, 응원을 그리고 감사 인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다. 저도 인사드리면서 오늘 되게 주요한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장 브리핑부터 쭉쭉쭉쭉 설명드리면서 매크로뷰 쭉쭉 설명드리면서 또 이제 국장 주요 종목들까지도 다뤄보는 시간. 제 영상에서 항상 아시죠?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샵 체크하는 종목,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샵 체크하는 종목, 이게 이제 좀 타점적으로도 제가 그리고 성장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상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주요 종목들이잖아요, 제가 체크 드린 거, 이런 종목들을 리뷰를 또 드리면서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성과도 키우시는 이런 어떤 삼박자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또 삼박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박자 오늘 주요 키워드가 에너지 쪽이에요. 에너지. 이 에너지 쪽에서는 당연히 뭐 키워드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부터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사실은 이제 LNG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또 조선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플러스가 항상 원전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6월 3일 조기 대선에 대한 대선 정책주와도 연관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급 강도가 확실히 세진다. 셌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게 또 세질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방향성은 좀 큰 틀은 이렇게 잡고, 미장 브리핑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입장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많이들 입장하셨으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입장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장 이런 것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많이들 입장하셨네요. 오늘 진짜 토요일 주말인데도 약속도 있으시고 하실 텐데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제가 막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뜻은 그 새벽까지도 공부해가지고 예, 오늘 브리핑 또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그 또 촬영이 있거든요. 예, 주식이 공부할 때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주요 정보 해가지고 안내 드려가지고 수요일에 또 방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공지사항이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부터 한 3년 차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있었어요. 저희가 만렙박 주식이라고. 예. 만렙박 주식에서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었는데 이 만렙박 주식에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레벨업 주식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레벨업 주를 소개합시다. 그러니까 내 계좌의 사이즈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이 종목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저희가 막 안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이 궁금해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자문역, 제도권 자문역이니까 마스터들이 나와서 마스터 픽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만렙박 주식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나운서 분이 김현욱 아나운서님이 계셨어요. 이 김현욱 아나운서님이 정말 재밌게 방송을 맛깔나게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정말 근데 이번에 5월 12일 첫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주식의 발견이라고. 예, 주식의 발견. 이것도 제도권 자문사 전용 방송인데요. 여기에서 그 김현욱 MC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 그래서 막 예전에 정말 뭐 2년 이렇게 2년의 가족분들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방송. 막 진짜 재밌게 표현해 주셔서 막 저도 막 표현 방법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막 OLED 그 패널 이야기 할 때도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할 때도 막 그 레벨업 주식 소개할 때 IU 3단 고음에 비유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나가면서 비유하면서 강조성을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의 발견 자체가 사실은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제가 백발백중 나갈 때, 그 이후에 백발백중 나갈 때부터 약간은 뉴스화처럼, 그러니까 증권 방송 전형화된 어떤 뉴스처럼 약간 대본도 많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거의 생방처럼 촬영이 되다 보니까 예, 조금은 이게 딱딱한 면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렙박 주식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약간 썰전 있잖아요. 썰전처럼 막 그 대화하는 형식, 그리고 막 이렇게 사담 나누고 막 약간 이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엔터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주식 방송 보시는 입장에서도 시청률이 가장 높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은 5월부터는 제가 2개의 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이야기거리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되고 조금 더 저희가 시장에서 조금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보도 더 많이 분석하게 되고 좀 이럴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신규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도 정말로 좋은 주식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입장 남겨주셨으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역시나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예, 나스닥 나스닥이 1.26%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S&P도 0.74 네,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강세 마감을 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1.3% 정도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속적인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할 것들이 많다라는 게 좀 주요 키워드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뭐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거 트럼프의 말. 그죠? 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대형 기술주들이 막 끌고 갔었어요. 그죠? 장중에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서 시장이 잠깐 출렁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이제
중국과의 관세 철회? 이거 없다. 또 이렇게 양치기 소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통화했냐고요?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새벽에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내가 이 트럼프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건 일단 이 반등점, 이 수급의 방향성은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관세에 대한 어떤 티격태격하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기조들이 그래도 잦아들고 있다. 점진적으로 조금 완화되고 있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이때 트럼프가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빵 때릴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에 궁금할 때에서도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게 구축됐다는 게 저는 주요 포인트다. 분명히 말이 바뀔 거다. 말이 많이 바뀔 거다. 그런데 이 과정, 이 주요 지지선이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게 쌓이는 이 매물대를 쉽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에는 빵 반등했다가 실망했잖아요. 역시나 다를 거 없어. 그런데 지지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하고 이 올라오는 이 나스닥 지수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종목군도요, 비슷하게 나와요. 테크주들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N자형 파동이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주요 지지선들에 대한 구축 과정. 예.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상단 매물대 있잖아요. 이 상단 매물대를 뚫냐 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지금 뚫었어요.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페이크적인 수급으로 뭐 또 트럼프 말 때문에 또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매물대, 이 상단에 대한 이 매물대도 뚫었다는 거는 1차 저항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저항을 뚫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볼 수 있다라는 긍정 흐름이 일단 열렸습니다. 일단 열렸고,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오랜만에 또 외인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외적으로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니까 일본 이야기도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스탠스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좀 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 협상은 거의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본과는 잘 풀리는 모양새가 좀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율? 그래. 우방 국가들에게는 확실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다. 인도 이어서요. 그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이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받아들였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중국한테는 뭔가 일단은 받아야지 조금 깎아준다 이런 기조는 솔직히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와의 중국과의 어떤 그 마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수급의 방향성은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원래 트럼프 발언이 되게 셌잖아요. 이만큼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잠깐 트럼프 발언이 안 먹혔어요. 그렇죠?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영악한지, 그러니까 파월까지도 원래 자르려고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를 건 없는데 금리를 좀 내려줘는 이게 요청이죠. 내려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진짜 광기가 파월 의장까지 쫓아낼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하락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눈치를 살핍니다. 자를 거는 아니야 하면서 일단 리스크 하나 없애버리죠. 그런 식으로 없애고 그래서 이제 중국 하나 리스크가 남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게 이게 눈치를 좀 잘 살피는 플레이를 하네.
그러면서 다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강도, 이 힘에 대한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들을 다시 좀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겠고요, 제가. 그래서 뭐 그 SNS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제가 계속 백업해서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이 증시의 방향성을 같이 보시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헷갈리고 해도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잠시만요. 예. 긍정적인 신호.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 발표를 했었고, 중국도 미국산 의료 장비에 대해서 산업용에 대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 관세 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근거 없는 완화 조치가 아니라 이런 관세 완화 조짐들이 나오니까 시장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국이 뭐라고 했느냐. 일단은 진짜 여기서도, 그러니까 중국도 문제가 있는 게, 통화를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협상 안 하고 있는데요, 이래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그죠?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 자체가 미국 관세가 글로벌 성장에 해롭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가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마찰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미증시에서는 이제 대형 테크주 정도, 이런 정도가 강했고, 뭐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관세 이야기가 엄청나게 강했고, 이 관세가 풀리면은 가장 크게 하락했다가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게 뭐야,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로 손꼽는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쵸? 테슬라가 역시나 급반등을 해버려요. 급반등. 10% 가까운 9.80%의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어저께 밤 사이에서도 하나 정보 올려드렸던 게, 일단은 다찌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가장,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이제 반 트럼프 그리고 반 일론 머스크 시위가 이루어졌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증시라는 게, 그러니까 증시 자체라는 게 어떤 위협적인 요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은 한 번에 막 일어나면 정말 출렁거리거든요. 이렇게 출렁거려요.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괜찮거든요. 완충작용을 하니까요. 그죠? 근데 너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뭐 해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극심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도 주가가 하락에 대한 요인도 상당히 강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다째 행정부에서에 대한 주요 역할들이 점진적으로 빠질 거고, 이제 핵심적인 역할들만 앞으로 할 거고, 나중에는 트럼프가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도 하니까 테슬라도 바닥에서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반등했다가, 반등 속도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보시죠. 거래량이 실망했어. 그다음에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요. 이 거래량의 흐름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기대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는요, 여기 이상을 하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등할 때 기대감이 있잖아. 역시나 어떤 거? 자율주행. 그쵸? 로봇.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했다. 이 이슈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적으로 요인이었던 다찌 행정부, 그리고 이게 하나씩 조금씩 해소가 되고,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가 조금씩 해소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성장성은 엄청나잖아요. 사실 성장성은 엄청나고, 이번에 사실 뭐 자동차 출하량은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바뀔 때, 모델 Y 이렇게 주니퍼로 바뀔 때 기존 거 거의 안 찍어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1분기는 출하량 거의 박살 낼 거라고 각오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거 알고 있었고,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적 발표 이슈도 있었는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막 나와서 브리핑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슈가 나와버립니다. 그죠? 알고 있었던 이슈인데 역시나 기다렸다가 미국 정부가 역시나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해버렸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 문턱이 확 낮아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준비하고 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출시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게다가 우리가 사실 생각한 거는 바로 여기서 6월에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쭉쭉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 로데오라고 해서 300명 정도의 드라이버로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까지도 이제 확실히 이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무감독, FSD. 그죠? 요런 것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차량은요. 요즘 MZ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량 왜 사? 뭐 그냥 소카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차량 공유의 시대 아니야? 네. 공유 차량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트렌드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중심 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회문화 이런 신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번 읽고 저희 출근할 때 그 경비 아저씨 분께서 항상 감사한 게 저한테 신문을 그냥 공짜로 주세요. 네, 일간 신문을.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커피도 드리고 이제 음료수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신문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맨날 그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하면은요 정말 사실 멍청해지는 게 뭐냐면 메인 헤드라인 보고 트레이딩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 알짜 내용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장기 하시고 그 침착하게 계속 끌고 가시는 그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 중에 딱 두세 개만 내 걸로 뽑으세요. 뽑아서 나 이거 딱 3개, 2개 비중해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테슬라를 여기서 끌고 가야지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비중을 여기서 몰빵을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근데 일부 비중이 만약에 담겼어요. 그러면은 그럼 사이클적으로 이런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서 분산을 어떻게 해볼까? 예, 그렇게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트렌드 중심 사고, 그러니까 빠른 스윙, 단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서 먹고 이미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요런 데서 확인하면서 먹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하죠? 그래도 트럼프 너무 불확실하니까 잔량 정도만 보유할 거야. 예. 잔량은 왜냐면 이런 거 트렌드적인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탑티어 기업들은 어차피 성장성 계속 끌고 가면 무섭거든요. 예, 국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집하면서 반반으로 하는 거 사고를.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중심 사고. 그러니까 트렌드 중심은 일단 수급이 들어올 때 집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잔량은요,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으면 끌고 가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이원화시켜서 2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매집을 하셔서 이제 쭉 끌고 가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원화 시켰는데 알고 보면 또 동일시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왜 단기 끊었고 이거는 왜 끌고 가는지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좀 방에 인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단기주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매집해서 쭉 끌고 가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제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도 주셔서 감사드리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갑자기 3,000%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점들과 분산들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될 게 매크로예요. 매크로. 그러니까 시장 변수가 시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너 비중을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불확실한 속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중이 100% 이미 차지면요. 지금 아직 안 올라왔죠.
근데 비중이 만약에 30%, 40%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룸이 열려요. 볼륨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열심히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유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시선은 항상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등한시하면 비중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항상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은, 이제 로보택시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가 이거 나왔어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 시장이 런칭을 한다. 런칭 임박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 보시면 2016년 정도에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도 시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확정되면 다시 계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2016년? 훨씬 전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의아하게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6년 자체가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3 예약을 받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3 예약이 발표 직후에 전세적으로 예약 열풍이 또 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근데 지금 이 인도 관련 뉴스가 모델 3에 대한 일반 예약 이야기가 아니고 테슬라 인도 시장 진출을 2016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이슈 때문에 현지 세금 문제 그리고 인프라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인도 고객들도 테슬라의 예약금을 걸어놨던 게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인도에 제대로 그때 당시 진출을 못했으니까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예약만 남아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약만.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이렇게 인도 정부랑 함께 세제 혜택이라든지 협상들이 이렇게 쭉쭉쭉 진출이 현실화되니까 예전에 사전 예약했던 사람들 다시 연락해서 가격 확정이 되면은 너네들은 기다려줬으니까 고마워. 우선권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잠깐 상처포로 빠졌다가 이거 잠깐 까먹었어요. 이 로보택시가 그래서 MZ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이 3박자, 이 로보택시가 사실은 지금 무감독 FSD. 그러니까 지금 차량 호출하면 막 오잖아요. 테슬라 차량이. 이거를 공유 차량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MZ들이 차량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열풍들이 어디서 옵니까? 미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그 공유성에서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공유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공유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은 이 무감독 FSD에 대한 소유주들은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차량을 임대함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시무시하다고 보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이제 당연히 테슬라 로봇 이야기 계속 드릴 거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비슷해요. 이렇게 쭉쭉 하락했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여기 바닥권에서 집중해가지고 익절을 해버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테슬라 중심, 엔비디아 중심에 파생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저는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테슬라 브리핑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조금은 한번 사고를 같이 해보시자.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지다 보니까 3박자. 그죠? 이런 3단 콤보들이 이야기가 확정되다 보니까 이거 진짜가나 뭐구나 주가가 팍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오른 것들이 이제 루시드 리비안 이런 거 있잖아요. 리비안 한 4%, 루시드 2%. 근데 이제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테슬라 밸류체인 다 오를 거잖아요. 그죠? 오를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장에서도 리튬 관련주, 퀀텀 스케이프, 엘버만, 리튬 아메리카 이쪽이 약세입니다. 약세 마감했어요. 약간 이게 특이점이다. 예, 특이점이다. 이런 거는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월요일은 테슬라 관련주가 퍼스트 맞습니다. 예,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포인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체크포인트.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왕 중에 반도체 쪽의 왕이 귀환을 한 건가요?
예,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보시면 엔비디아도 맞죠? 비슷하죠? 패턴이, 그죠? 패턴이 이렇게 보시면 바닥권 다지고 올라왔어요. 다시 이 매물을 하회하지 않고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엔비디아가 이 정도 파동이 나왔어? 그럼 사실 이 파동 속에서 4.3% 파동은요, 조금 심각한 파동이거든요. 제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래 1, 2%, 3% 올라도 많이 올랐다 맨날 표현하는데 4% 이상부터는 이거 뭐야? 오늘 이슈가 뭐야? 무조건 분석해야 돼요. 무조건 딥하게. 그래서 오늘 조금 딥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그 모건 스탠리 자체가 이 이야기 했어요. AI 추론 수요 속히 말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AI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 정말 이게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이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추론 AI, 학습 AI. 이게 그러니까 추론 AI 학습, 이게 트레이딩, 학습이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AI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때려놓고 있는 이 패턴들, 이 트레이딩, 이것들을 배우는 거, 그죠? 이 배우는 과정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비유를 했었거든요.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와, 수천 장 보여주면서 이거 강아지야. 가르쳐요. 그죠? 근데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막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랑 섞어버려요. 섞어버려서 여기서 너 강아지 찾아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inference. 그러면 여기서 그 추론을 하고 거기서 답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진화해서 생성까지 가잖아요. 최근에 지브리 이야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추론 AI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실제로 판단하고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 이 인퍼런스 과정이 사실은 이제 AI에게 주입을 여태까지 많이 했어요. 트레이딩적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배운 지식으로 답을 하는 단계로 솔직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추론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 추론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증폭을 하기 때문에 보시죠. 여기서 어떻게 파생되는지 AI 칩도 어떻게 되죠? 너무나 이 데이터 수요가 증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키워드가 나옵니다. 저전력, 고효율. 이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사이에 남겨드린 그 키워드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거, 액침 냉각 다시 한번, 그죠? 액침 냉각 키워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용 AI 칩에 대한 개발이 또 뛰어드는 그 이유들이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화력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아마존도 알파벳도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간다, 공한다. 네. AI 전력 데이터 센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제가 자르는 것도 가끔은 있어요. 손실 보고 자르는 거 있는데 절대 안 자른다. 그죠? 안 자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브리핑까지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냐? 파생되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AI 추론이 폭발하면서 당연히 전력 수요가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센터 한 개당 이 소형 원전급 전력이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계약을 옛날부터 하면서 계속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뭐 K 전력 인프라 뭐 신재생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SMR이 정말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장에서도 어떻게 했죠? 비스트라 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린 G 베노바, 버노바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기업들 브리핑 드린 적이 좀 많았었어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국장에서는 보시면은요, 이게 SMR, 이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 자체가, 사실 이게 SMR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정말로 왜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브리핑 드린 적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데이터 센터들은요, 이게 또 전기가 끊겨버리면요, 바로 셧다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이게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우리가 신재생도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재생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ESS로 백업이 들어가지만 저장했다가 막 풀잖아요. 아직까지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요. 그리고 기존 대형 원전은요, 건설이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10년 이상 걸려버려요. 그래서 등장한 게 사실 SMR이에요. SMR. 소형 그 원전 자체는요, 이 건설 자체가 빨라요. 왜냐면 빠른 건설이 3에서 4년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빠르고, 그리고 안정성도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근처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백업.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안정성이라든지 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친환경. 이 키워드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서는 이 SMR은 미래 먹거리 중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AI 때문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자기 전급을 자급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 SMR 도입이 본격화되고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중간에 계속 나왔다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예측하는 그 치수가 있어요. 이 SMR 시장이 2050년까지 어떻게 되죠? 973조 원. 그죠? 973조 원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 규모, 저희 정부 예산안 뭐 거의 670조, 뭐 680조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 예산안보다 큽니다. 저희 정부 예산안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시장, 우크라 재건 시장, 이 시장과도 막 견주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시장인데, 미국, 일본, 한국, 이 키워드, 이 세 가지 삼박자 키워드, 모두 다 SMR에 대한 개발 속도전에 상당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미국의 주요 기업들 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특히 이제 오클로, 오라클, 오클로.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급의 엄청난 그 강자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강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열려있고, 지금 선점을 빨리 하면은 정말 캐파가 치킨 게임에서 일어나면은 캐파가 많이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핵심적인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미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거 관가하면 안 됩니다. SMR, 설계 담당, 설계 엔지니어링, 이쪽에 또 체코 쪽 수혜 양박자. 이 양박자 보시면은요, 한전기술 있어요. 한전기술. 샵체크.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양당에서 한 당은 원전은 사실 배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당은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양당 다 모두 다 어떻게 되죠? 해당되는 정부 정책주더라. 예. 그래서 과거와 이제 뭐 찬밥일 때도 있었는데, 이 찬밥이 아니다. 이제는 완전 핵심 트렌드다. 이렇게 사고를 해보시면서 나아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미장 이제 흐름들은 어떤 주요 흐름들이 있었는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주요 키워드가 있긴 했었어요. 태양광 쪽에서. 그죠? 태양광 쪽에서 보시면은 오늘 에너지 이야기가 많이 드린 데 있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예, 하나솔루션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엄청난 상승. 그래서 제가 이제 21, 22. 예, 맞네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매물을 뚫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는 아무리 강해도 이 매물에서요 한번 쉬었다 가거든요. 많이 쉬면 이렇게 쉬어요. 근데 얘는 쉼에 대한 타이밍이 한 번, 두 번밖에 없을 것 같더니 그만큼 재료 강도가 셌다. 그만큼 재료가 셌다. 그래서 마지막 맥점 브리핑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24,000원 좀 전후구간. 여기서 이거 맥점 브리핑 드리면 안 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반등을 한번 놓쳤더라도 여기에서라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 무슨 이슈가 있었냐. 요즘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 자체에 관세를 확정을 해버렸잖아요. 엄청난 관세. 그리고 인도는 정부가 인증한 셀 제조사 제품만 쓰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버리니까 중국 쪽에서 태양광 원래 대장이었는데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 때문에 기존의 중국 중심이던 태양광 공급망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그런 추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가 하나솔루션, 하나큐셀 이거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분산되느냐, 뭐 사우디라든지 이집트, 뭐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들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었다 이거고, 사실 우리가 근데 이거 하나만 볼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미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파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수혜를 보는 거 있잖아요. 바로 퍼스트 솔라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드디어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는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이 지금 재료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내에서 태양광에 대한 수직 계열화, 이 수직 계열화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국산 태양 금지에 대한 수혜를 이렇게 크게 누릴 수 있는 자체가 또 어디야? 이게 바로 퍼스트 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만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수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솔라가 유일하겠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사실은 뭐 가장 이제 수혜이고 수직 계열화 자체라는 뜻은 이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셀부터 이 모듈까지 모두 다 다루는 게 수직 계열화 뜻이거든요. 이 유일하게 이런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이 카드뮴에 대한 카드뮴 텔루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계열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일반적인 이전에 이 실리콘계 모듈과는 이 생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생산 기지 자체가 당연히 미국 쪽에서 조금 뭐 10기가와트 좀 큰 편이고, 베트남 3, 말레이시아 3, 뭐 인도 3.7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의 수혜 그리고 미국의 수혜, 양방의 수혜가 있다. 그 당연히 뭐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그죠? 양방의 수혜가 있다. 그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추세가 늘릴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루지애나 공장을 확장을 해가지고 미국 내 생산 능력 자체를 14기가와트까지 늘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혜가 있긴 한데는 한데 4월 29일인가요? 29일인가? 그 실적 발표가 있긴 해요. 여기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모듈 가격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오냐, ASP에 대한 계획이 나오냐 이거고, 그리고 또 시리즈 7에 대해서 모듈의 결함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보증 비용이 확정이 될지,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그 흐름들을 조금 살피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시간이 쭉쭉 지나가네요. 그죠? 다뤄드릴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딱딱 뽑아드리려 하다 보니까 좀 걸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LNG예요. LNG. 이 LNG가 이 말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야 알래스카도.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호재야? 아니야. 양날의 검이 있다. 예, 양날의 검. 그 이야기 뭐냐면 이제 이 트럼프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핵심 키워드 자체가 뭐였냐면은 에너지 도미넌스, 에너지 우위에 하겠다. 우위에 점하겠다. 이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도미넌스 이야기 드리면서 어떻게 했죠? 바다권에서 동성캡, 동성 와인대, 뭐 한국 카본, 뭐 등등등 LNG 다 건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LNG 쪽, 조선 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 오션, 그죠? 하나 엔진,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HD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역사의 흐름들이 이겁니다. 그죠? 이거였고, HD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리뷰는 안 드릴게요. 따로. 그죠? HD 조선 정말 실적 좋아서, 욕이 아닙니다. 좋아서, 정말 이 신고가 경신도 많이 했고, 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 여태까지 유튜브 시청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어나가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강조드려서, 예, 괜찮은 성과도 같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LNG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미넌스,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취임 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렇죠? 보면은 바이든이 막아놨던 이 LNG에 대한 수출 허가를 중단을 해버리면서 죄송합니다. 수출 허가 중단에 대한 부분을 해제를 해버리면서 이 막혀놨던 LNG가 뚫려버리니까 막 날아가는 거다. 그래서 미국산 LNG가 이렇게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승인을 가속화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커먼앤스 LNG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래스카 LNG 이거를 전격 승인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팍팍 줄이고 환경 규제 다 싹 다 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사실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LNG라는 키워드가 있긴 한데 이 트럼프가 사고하는 방식이 신재생 쪽에서는 사실 사고하는 방식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우리는 이제 투자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규제 싹 다 풀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그 규제 완화가 좋기만 할까? 근데 허가는 빨리 나서 좋은데 이제 법적 소송 리스크라는 것도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수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소송 리스크가 들어가면은 단기 수출에 대한 급증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수출량이 2배는 예상이 맞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은 맞는데 이 단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보시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관세 플러스 에너지 패키지 전략이거든요. 패키지 전략.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LNG 자체도 무기입니다. 이 무기고 우리 가스 안 사면 관세 때린다 이거예요. 때려버린다. 그래서 이걸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막 유럽 다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 계약에 이 딜이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이냐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도 될까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계약에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만큼 너네 이거 믿어주면 관세 내려줄 거야. 이거는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책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미국 LNG 글로벌 시장 영향 자체는 원래 보시면 공급량이 40%나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 버리고 시장 변동성이 그래서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런 리스크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에서 힘이 또 빠지고 있고요. 유럽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빠지니까 미국 LNG로 갈아탑니다. 그렇죠? 갈아탔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계속 밀어내면서 유럽 쪽의 LNG를 막 공급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런 쪽은 좀 잘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도 열받고 있어요. 사실 막 겉으로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막 우리 거 좋은 거 끼워 넣고 막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 전쟁은 막 종결시키려고 하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들어주는 척 하잖아요. 근데 푸틴도 속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호전적으로 막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젤렌스키를 멱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 러시아 줘. 이러니까 또 젤렌스키 좀 울고 있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땅은 뺏길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예. 결국에는 유리한 협상 위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땅에서 나오는 그 광물, 이 자원 개발하는 거, 승인하는 거, 예, 이런 거 다 이미 승인해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파생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알래스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알래스카 자체가 그 운송은 사실 빠르고 좋아요. 근데 이 공사 난이도가 극악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엑소모빌이라든지 BP도 다 포기하고 도망쳤던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제가 이거 이야기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급등했다가도 눌림이 엄청 강해요. 다시 또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면 급등하고요. 그래서 이 마디에만 먹은 거예요. 이 마디에만. 그죠? 먹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진짜 맞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주식 공부할 때에 제가 좀 더 본방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이기 자체는 에너지로 세상을 되게 흔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회의 요인도 있고 한마디로 리스크의 요인도 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양박에 대한 정말 어려운 싸움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회의 요인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열려 있는 거는 맞으니 계약 부분에서 너무 심각한 리스크적인 계약만 안 하게 된다면 서로 그래도 윈윈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업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조선 쪽은 그 3대장이 맞아요. HD, 현대, 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글로벌 여기서 캐파도 탑티어고, 하나오션도 최근에 프리미엄 쪽으로 가고 있고, 이 3대장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LNG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다 브리핑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올라올 수 있어? 뭐가?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신재생,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원전 SMR, 그 다음에 LNG, 그죠? 이 3박자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섹터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3박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조선까지 있잖아요. 조선. 피팅 밸브네요. 이거 피팅 밸브네요. 그래서 여기서 탑티어 이제 등등등 뽑아드릴 때 성강 밴드, 태광, 그다음에 하이로 코리아, 디케이라 다시 등장하고, 그죠? 이거 샵 체크 드렸잖아. 이거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제가 바스켓으로 표현드리는 게 그때 양자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갑자기 성급한 매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스켓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급한 게 아니라 이 바스켓은 ETF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처럼 저희가 종목군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개를 ETF처럼 빠르게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 조선 트렌드처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묶음으로 표현 드리는 게 바스켓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갑자기 원래 제가 이렇게 빠른 매매 안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빠르시냐? 솔직히 요즘에 그러니까 단기도 빠른 트레이딩을 하긴 했어요. 제가 조선 쪽도 한번 흔들리긴 했거든요. 트럼프의 이야기가 너무 양치기 소년 같으니까. 그래서 매집주도 그래도 잘 수익을 봤잖아요. 근데 그래, 포지션이 더 열려 있는 거 맞네 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단기 조선 기자재 1승, 2승, 3승, 4승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6승에서는 실패했지만은, 7승은 못했지만은 그때 다시 7승 도전하겠다. 결국엔 7승 도전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되죠? 이 타이밍을 노렸을 거예요. 네, 이 타이밍. 이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타이밍. 이게 단기 트레이딩의 이제 바스켓 종목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적 베이스가 있는데, 그 재료 베이스, 그러니까 재료 베이스라는 건 수급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 열려 있죠. 조선 쪽으로 다 열려 있죠. 그 다음에 그 재료 모멘텀, 수급이라든지 차트 패턴 이런 것들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눌림목에 탁탁탁 나와줍니다. 근데 여기를 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면 이쪽에서 놀렸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차 파동 나온 다음에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들은 역사가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 잡으면 베스트 타점이죠. 네, 원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데서 잡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투에서 잡으시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투에서 잡으시니까 우리가 내리는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죠? 상당히 힘드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으셔요.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그죠? 근데 더 안 갔잖아요. 엄청 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남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본전되면 속이 상하세요. 속이 상하셔. 본전돼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하셨어도요, 비중을요, 공격적인 자리에서는요, 공격적인 자리라는 걸 인정을 하고 비중을 소량을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거는. 그리고 이게 좋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손절 컷만 잡는다는 것은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요, 손절 컷을 잡죠? 어떻게 되죠? 손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돼요. 막 7, 8개 쌓여버려요. 근데 저희가 반대로 어떻게 되죠? 요즘에 익절 컷이 오히려 7, 8개 나와줘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타점으로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요, 들어가요. 점진적으로 더. 그러니까 이게 스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마켓 타이밍 고려해야 되고요. 이 눌림이요, 다 죽는다 그래요. 다 도망갔어요. 겁이 많으신 분들. 근데 아니에요. 시장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쌀 때는 어떻게 되죠? 빅세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빅세일. 좋은 종목들은 빅세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을 하느냐. 제가 브리핑 드린 대로 이행을 하느냐. 그 원천이 힘이 있느냐. 브리핑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구간을 보려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눌림에서 체크 드렸고 반등을 하고, 그죠? 물렸던 것도 약수익에서는 다 빠져나오고, 웬만한 거. 그 중에서 정말 남은 소량 비중은 일부는 손절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가 확실히 순환이 돌아버리니까요. 어떻게 됐죠? 단기를요, 여러 가지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승 이런 것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선물 드렸던 거, 리포트 이런 거,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메가 트렌드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끌고 가면서 1분기 실적 뭐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사고를 같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계속 굴리고, 그래.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 한한역 쪽도 관세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 기대감이 있지 하면서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순서 APR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한국 콜마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인그루드래, 그죠? 급등들 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VT까지. VT가 저번 시간 보시면, 영상 보시면 샵 체크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주도주들의 순환매를 볼 수 있느냐. 순환매를 알아야지 연속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죠? 이 연속적인 성과가 나오다가 매크로뷰를 잘못 만났어요. 매크로뷰를 잘못 만났으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장주 안에서 우리가 투자 트레이딩을 해야지 어떻게 되죠? 눌렸을 때 확인하고 분산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주 트레이딩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 반등 사이클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이 나와야 될 때예요. 그리고 눌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개만 버렸어요. 한두 개만 버려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손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을요, 여기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빠른 매매,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매집주도 여기서 터지거든요. 근데 손절을 여기서 많이 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래서 가격 밸류. 우리가 가격 밸류를 이야기하는 거, 밸류적으로 사고합시다. 시장 마켓 타이밍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분산을 할까 이 고민을 해야지만 계좌가 다시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신규 가족분들도 빠르빠르 이렇게 수익이 나시고 기존에 있으신 가족분들도 매집 물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좌가 확 살아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운영 자체가 힘드니까 막 상한가 가서 여기서 잡았잖아요. 그쵸? 빠지는 거 막 15%, 17%, 20% 빠져요. 근데 이게 트레이딩적으로 갔을 때 이제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좀 큰일 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성장주요. 그러니까 성장주, 스윙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사고를 하면은요. 요거 1승 2마디가 20% 올라오거든요. 그죠? 이 마디. 근데 봐보세요. 급등락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하락하는 거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성장주. 그러니까 롯데 관광개발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러니까 요 마디에서 지지부진해서 이게 만약에 2주 가요. 1-2주 가요.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 사고는 여기서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투자 성향 보시는 분들 제가 목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리포트 확인해 보시잖아요. 9,500원에서요. 10,000원 사이까지. 예, 이 매물이 주요해요. 여기가 중장기. 예.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서 드린 리포트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그동안 우리 관세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섹터가 여기서 3월에 힘들어. 근데 이 애가 힘들지 않고 나아간 거예요. 고통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죠? 요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K-뷰티 많이 건드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K-뷰티 의료기기 쪽에서 잘 나가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트레이딩 이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K-뷰티에서 화장품에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1분기 실적 성장주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 사이클, 요것도 당연히 실적 트렌드 중심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의 비중이 공격적이냐. 그리고 만약에 타이밍적으로 실수했어도 바로바로 그거를 또 연속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느냐. 예, 이거 수급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만 합시다, 여러분들. 좋은 주식만 합시다. 정말 상담 많이 들어보면요. 재무제표 정말 망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저도 물론 물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는요. 트렌드 중심 종목은요. 눌렸다가 올라올 때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실수했어도 고점에서 매도를 해버리면요. 손실이 컸다가도 회복이 엄청나게 된 상태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살릴 거는 그 사이에 또 살려서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실수한 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까 해서 계좌를 계속 선순환을 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회사에서 3년 동안 포트를 이어오고 있는 자문역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때 AI 때 어떻게 됐었나요? 제 포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때. 이때 진짜 가족분들 저한테 막 선물 쏟아줬습니다. 제가 비중이 100에서 시작하죠? 여러분들 진짜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빠른 상태의 중심 사고도 많이 하고, 막 HD도 막 패키지로 다 잡아요. 막 하나오션부터 막 조선주 다 잡아버려요. 진짜 공격적일 때 엄청 또 공격적이거든요. 그리고 수비적일 때 또 엄청 수비적이고. 옛날에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 시장 중심에서 어떻게 했나요, 제가? 시장 매크로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고점에서 어떻게 했죠? 옛날부터 보셨잖아요. 그 저희 고스피 어디 있습니까? 고스피 코스닥. 예. 코스피 잠시만요. 예. 코스피 죄송합니다. 이 해외 종합 차트여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보시면 정말 많이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사실은 부사수 역할이었고, 2016년, 17년, 이 15년, 16년부터 이제 사수 역할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담느냐, 그러니까 구성하느냐, 이런 철학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2017년에 메가 사이클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크 중심, 바이오 중심, 셀트리오 다 여기 또 모두 다 해피했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2일에 포트폴리오를 전량 익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변수가 나오죠. 전량 익절을 해요. 전량 익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기 2018년 중반에 트럼프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가 뭐였죠? 이때 당시 5G였을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5G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포트에 5G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맞이해요. 이렇게 어찌어찌 갑니다. 가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하필이면 여기서 전량 포트폴리오 익절을 합니다. 현금을 100으로 들고 간 유일한 자문역이에요. 현금을 100으로 들고 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브리핑 드렸냐면요. 볼린저 밴드 승수 육승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6라는 표현을 제조업에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그마 6는요. 제조업에서 품질이 99.999. 그러니까 품질에 하자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승수값을 주간 차트인가 일간 차트 그때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거 저점이었네? 왜? 시그마 6 값으로, 승수값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하를 하회에서 내려갈 가능성은요?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0.0000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비교해요. 그래서 막 제가 ADR 이런 것도 기술적 분석 가끔씩 얘기한 최근에 브리핑 드릴 때도 헤드앤숄더 패턴도 있고 되게 많은 이야기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제가 시간 나면은 예전에 그거 교육 영상 하나씩 다 찍어드리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양적 완화 시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진짜 엄청나게 증식시킬 수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은 맞아요. 근데 이때 벌었던 돈이 있잖아요. 그 벌었던 자금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사고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모든 돈을 다 따먹었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평균 비중이 엄청나게 또 들고 있지 않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이 시장에서.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 전쟁. 이 전쟁에서 식음료 해야죠. 식음료 해지 트레이딩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SBS 여기서 만났을 겁니다. 예, 여기 2022년 여기 IRA. 제가 이 리포트 쓰기 시작합니다. 리튬 2차 전지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가끔 리밸런싱 이야기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할 때는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죄송한데 들고 계신 것들 몇 개를 다 자르고요. 이 리튬주,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요런 것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만렙박 주식 여기 나와죠. 여기 AI 시대가 와버렸어요. 챗GPT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합니다. AI 로봇 진짜 뭐 하루 만에 막 트레이딩 계속 이루어져요. 그죠? 계속 활발하게 계속해서 활발하게 계속해서 저희가 쭉쭉 나아가죠.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현금 비중 갑자기 50% 갑자기 만든다고. 이러면서 그래요? 네. 그 이야기 나왔다. 그래도 물린 것들이 있어요. 왜 있어도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 딱딱딱 살려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정말 큰 손실도 있었죠. 근데 제 역사 속에서 가정에 비유해보면요, 그 몇 개의 손실은요 진짜 일부예요. 일부였고, 여러분들이 이영진이라는 사람은 밑에서 잘 살려서 올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분의 가족분이 계시면요, 여기서 저랑 헤어지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한두 분은요 정말 운이 나쁘게도 요럴 때 오신 분들이에요. 바로 시장이 하락이 맞닥뜨리는 이 시장이 있죠. 요럴 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오시냐면요, 기대감과 희망이 가장 많이 차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와 희망이 많이 차 있는 데가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이런데. 근데 이런 데에서 비중을 확 들어가 있습니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트레이딩 하실 때 제가 한 타점에 10% 비중까지 5% 이렇게 해요. 그렇죠? 공격적일 땐 지금은 아니에요. 막 1, 2%씩 모아야 돼요. 점진적으로 모아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비중대로 안내드린 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왜냐면 매크로 변수 때문에 비중에 대한 컨트롤이 얼마만큼 이 사람이 사고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로 느끼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한두 개 또 나왔어요. 골치 아픈 게. 근데 괜찮아요. 결국엔 밸류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입점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누적으로 쌓일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솔직히 만약에 보시죠? 제가 이제 1, 2년 이상 가족분들은 그냥 남아 계시게 하거든요. 저랑 오랫동안 호흡 맞췄는데 트럼프 만약에 이때 조금 힘드셨어. 그럼 오케이예요. 저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남아 계시면 돼요. 예. 대신에 이제 나중에 삼성증권 같은 거 여력 계시면 만드시면 되고요. 어차피 다 보내드려요. 예, 보내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거의 진짜 가족이거든요. 예, 가족이니까 계속 가요. 계속 가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반등 사이클 있잖아요. 예, 이때 그런 종목들은 올라와서 본전 컷만 돼도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쌓았던 누적 수익금은 다 고스란히 입절입니다. 예. 그 전략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만 구성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진짜 막 모든 종목들을 보면서 모든 그 종목들을 다 살 필요는 없어요. 다 살 필요는 또 없고, 핵심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구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어졌던 게 최근에 뭐 LNG 쪽으로 쭉쭉쭉 와서 피팅 밸브까지 쭉쭉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어졌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장 브리핑 밤사이도 정말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도 여러분들의 안내 드리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미장 브리핑은 여기밖에 볼 수 없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진짜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밤에 맨날 이렇게 야근하고, 사실 뭐 24시간 중에 뭐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영진밖에 없다,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진짜로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소중한 자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소중한 자금 자체를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허위인데 가식이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였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매번 그렇게 새벽에 깨고 있어요. 브리핑이 안 올라와도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어요. 그냥 딱히 브리핑 드릴 게 없으면 드리진 않지만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몇 개만 딱딱딱 남겨두고 또 자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도 하세요. 쓰러지면 어떡하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막 방송 막 엄청 하고 막 새벽까지 또 하고,
그러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문분들이 뭐 죄송하지만 뭐 솔직히 이렇게 막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은 2년 3년 전에 가족분 다 아실 거예요. 저 어떻게 했습니까? 입원했는데 입원 중에 노트북 켜서 여러분들의 리포트 드려서 하필이면 또 그게 수익이 났어요. 예. 입원 중에도 그게 제가 죄송한데 입원 중에도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입원 중에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그렇게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진짜 이 베이스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게 하필이면 또 태광이었어요. 그죠 옛날에. 근데 이번에 샵체크에 또 태광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운명이 제가 그래서 태광? 이러면서 갑자기 옛날에 무슨 기억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죠? 기억이 있었는데 이때였을 거예요. 여기서 리포트 써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네. 이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눌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은 진짜 고맙겠고 옛날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진짜 행복 트레이딩, 진정한 행복 트레이딩이 아닐까. 그래서 말로만 행복이 아니라 진짜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저희 반은 진짜 가족반인 거 맞고 행복 트레이딩인 거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피하게 행복하게 하시자라는 게 정말로 근본 취지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행복이라고 많이 남겨드렸는데 오늘 해피로 남겨드릴게요. 해피로 이제 끝인사를 남겨드리면서 그러니까 해피한 주말도 되시고 앞으로 해피하게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진짜 일상생활도 행복하게 윤택하게 하시게끔 제가 일선에서 이영진이 있다. 그리고 해피할 때는 다 같이 해피하고 슬퍼할 때는 또 같이 슬퍼한다. 앞선에서 또 이영진이 있다. 그리고 정보나 어떤 그 정보 홍수에서 딱딱 핵심만 좁아서 하는 것도 또 이영진이 있다. 이영진이 있다라는 것들이 항상 해피, 우리가 행복에 대한 근간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피하자, 행복하자,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피라고 인사 남겨주시면, 끝인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예, 맞아요. 끝으로 이제 최근에 오신 가족분들, 정말 행복 가이드로 제가 모시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와 함께 2년 넘게, 3년 넘게 이렇게 하시는 가족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끝인사 해피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해피한 주말 되시고, 항상 하하 웃으시면서 해피하게, 예, 트레이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